국민의힘의 내홍 끝이 안 보입니다. 한때 국민의힘 이 미래 세대로 주목받았던 청년 그룹이 있죠.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두시 정치인을 두고 갑자기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의 바탕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성공적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부에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노력은 해봤습니까? 이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수층에 거기다가 이제 미래 세대로 꼽혔던 국민의힘의 어떤 청년 여기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대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 대결 양상이 여의도 두시 청년이 쏘아 올린 공 저희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연일 사실은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공격을 벌이고 있는데 당과 대통령실을 일단 무대응 반응으로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청년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이제 붙고 있는데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 두시 청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시 청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냥 집에서 쉬다가 2시에 이제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나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듯한 모습.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586 세대지만 586도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586 세대들이 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 바로 이제 시민단체에 갔다가 정치권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른다는 지적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많은 정책들을 해서 사실 586들이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를 비롯되는 이제 그 부류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생계나 일, 세금 내는 일 이런 거 하지 않고 정치권에 와서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특히 또 너무나 현실적인 면들은 모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의도 두시 청년 문제의 발단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여의도 10시 청년이라고 해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회의원 이름 빌려서 오전 10시에 소통관 어슬렁거리는 분이라고 해서 장해찬 이사장에 반박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전에요. 여의도 두시 청년의 공을 쏘아 올린 장해찬 이사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전 대표한테요. 이런 메시지 남겼는데요. 잘 들어보시죠. 그 오후 2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이 사람들은 오후 2시에 행사나 다닌다. 이 전 대표도 어제 모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사회생활 경험 하나도 없이 정치랑 방송이 인생 경험의 전부인 사람들이 오후 2시에 청년 아닌가? 이런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습니다. 보수층 또 청년 좀 이렇게 분열되는 것 아니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좀 좋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같은 치열한 토론과 의견 개진 과정이 오히려 보수층의 역동성을 더해주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잠시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혼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설을 제기하는 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그와 친한 청년들은 혼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계속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형 동생 하던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서로 배후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 밖에서 보시는 서영주 대변인님께 이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구질구질하게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구질구질까지는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어느새 청년 정치가 하나의 어떤 청년의 담론을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혁신의 어떤 세대, 미래 세대 씨앗으로서 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줄서기가 되는 부분들, 똑같은 기성 정치와 똑같이 그렇게 행태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이준석 전 대표나 장해찬 이사장이나 둘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갈라졌을까요? 하나겠죠. 권력.
권력욕이라는 것들이 청년 정치가 가지고 있는 미래 희망보다 더 커져버렸다라는 것들이 참 슬픈 자상으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여당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뭔가 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경고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그러니까 모욕, 개파, 갈등 조장, 뭐 이렇게 엄정심의하겠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심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분히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이유는 어떤 이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건데 최근에 기자회견과 이후에 어떤 방송 활동을 통해서 당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넌지시 지금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윤리위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푸하하하 이렇게 웃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징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올바른 길을 가겠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중앙징계윤리위에 징계에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집권 여당으로 봐서도 그렇고 결국 상처뿐인 어떤 분열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요를 띄우면서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에 그런 노래를 올려놨습니다. 본인 SNS에요. 여론전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